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자. 네, 단일화를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명분은 세 가지입니다.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 국민 통합. 이것이 세 가지 명분입니다.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 국민 통합. 정권 교체하고 국민 통합은 알겠는데 구체제 종식은 안철수 후보가 머릿속에 새롭게 가지고 있는 보관이 있는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단일화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같이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서 국정 비전, 혁신 과제, 공약을 함께 서로 믹스를 해서 새로운 공약으로 도출하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말은 쉬운데요. 진짜 어려운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어떻게 단일화를 할 것인가,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설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그 볼썽사나운 밀당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도가 있는가, 적합한 인물인가, 아니면 야권 후보만이라도 따로 떼어놓고 누가 제일 적합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하고 또 다른 방식은 이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상대편과 붙어서 누가 경쟁력이 더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누가 더 적합한가, 윤석열이 적합한가, 안철수가 적합한가, 이게 첫 번째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이게 이제 경쟁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질문이 그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다자간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죠. 윤석열 후보는 40%대, 안철수는 한 자릿수.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으로 단일화한 다음에 이재명하고 붙으면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물으면 대답이 매우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왔고,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1월 달까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뭇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도 경쟁력을 물어봤을 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요구의 그 핵심은 뭐냐?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 했던 그 단일화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오세훈한테 양보한 거다.
그 방식을 그대로 해달라. 그러면 뭐 밀당을 할 것도 없고 협상을 할 것도 없고 윤석열 후보가 결단만 내리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얼핏 들으면 뭐 그럴싸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한 안철수라는 어떤 정치인 겸 비즈니스맨의 복잡한 셈법이 거기에는 숨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아야 완주를 한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해야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겁니다. 완주를 한다고 그랬으면 정말 해야죠. 근데 모든 국민 상당수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던 것처럼 이번에도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단일화 꼬리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상황에 대한 야속함, 원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라는 정치인 그 등에는 주홍 글씨가 하나 딱 서 있는데 단일화 세 글자, 그 밑에 철수 두 글자. 앞으로 안철수는 어떤 선거에 나가더라도 앞으로 뭐 선거가 더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주홍 글씨가 이 꼬리표가 본인 말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탁 공을 넘깁니다. 뜨거운 감자를 넘깁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제 선택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달려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택하면 역행할 위험이 안고 있다. 단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결정하자는 건 국민적 요구에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주 명확하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단일화는 오케이 하자. 그러나 여론조사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뭐 지리한 줄다리 협상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얼핏 들으면은 윤석열 후보는 40%대 지지를 얻고 있고 안철수는 고작 뭐 7% 뭐 이쯤에 머무르고 있는데 한 6배, 5배, 6배 이렇게 앞서 있는 윤석열 후보인데 언감청연정 고소원이라 여론조사로 하자면은 냉큼 여론조사로 합시다 할만하지 않겠는가. 왜? 여론조사는 5배, 6배가 앞서 있으니까. 일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막상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 큰 상태에서 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용기 있는 결단력을 내려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그냥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해주고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있는데 왜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5배, 6배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다자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사뭇 앞서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가 하면은 사뭇 앞서 있다는 것은 오차 범위 밖에서, 그러니까 6%포인트를 훌쩍 넘어서서 앞서 있는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 아주 박빙의 차이로 앞서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지요. 불법 의전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이 더 잘했다, 이런 여론조사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우세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우세인 건 아니다. 이게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 천군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가 사퇴할 경우에 안철수 쪽으로 몰려있던 지지율 중에 얼마나 윤석열한테 올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쪽에 가 있던 표는 안철수가 사퇴할 경우에 어떤 분들은 윤석열 쪽으로, 어떤 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어떤 분들은 이재명 쪽으로 간다는 대답까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5명에 1명, 이 정도는 오히려 이재명한테 간다. 이런 여론조사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에 의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국민적 감정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후보가 정치적 대의와 명분을 위해서 한 사람이 단안을 내려서 사퇴를 할 경우에, 그리고 다른 후보를 부둥켜 얼싸안고 지지를 선언할 경우에 국민적 감정이 고조돼서 끌어오를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느니 적합도를 묻고 경쟁력을 묻고 두 가지를 어떤 비율로 섞고 여론조사 기관을 어디로 설정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지루하게 또 1, 2주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은 여론조사 방식을 거부를 했는데, 한 가지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 수석 대변인 아쉬운 점은 반응을 너무 빨리 내보냈더군요. 저 아주 가깝게 저희 그냥 지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면접조사에 가서 대답을 할 때는 3번째로 하라. 그러니까 먼저 대답하는, 왜 5명을 앉혀놓고 이 단체로 면접 심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맨 먼저 대답하지도 말고 맨 꼴찌로 대답하지도 말고 5명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3번째로 대답해라. 3번째로 대답하면 비슷한 대답이더라도 왠지 합리적으로 들린다. 이거 정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양수 국민의힘 그 선대본 수석 대변인이 뭔가 반응을 보이더라도 후보하고 다 조율을 거쳐서 반응을 내보내겠지만은 윤석열이 반응을 보인 다음에 죄송합니다. 안철수가 제안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이 반응을 보인 다음에 반응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여론에서 언론 보도가 한 바퀴 돈 다음에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3번째 반응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민주당은 입장을 안 내기로 했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성사될지 또는 불발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뭐 반응을 먼저 보였다가 좀 머쓱해질 수가 있으니까 반응 보이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 제안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안랩의 그 실소유주로서의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지금 단일화 국면에서 뭐 5분의 1, 6분의 1로 지지율이 꼬라박아 있지만 그러나 최대치를 얻어내자. 이번 국면에서 그러한 최대치를 얻어내기 위한 그 비즈니스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한 말이 있죠. 속값 제대로 쳐줄 테니 빨리 들어오시오. 그래서 속값 제대로 받기.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러닝메이트로 나중에 그 선거 운동은 올인을 하겠다. 이거는 진 쪽이 총리를 맡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이제 러닝메이트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정치적 몸무게로 봤을 때 서울시 부시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임부총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러닝메이트라는 말을 안철수 후보가 입으로 이제 직접 얘기를 했던데요. 그것은 어느 쪽이 됐든 단일화에서 사퇴를 하게 되는 쪽은 총리를 하는 뭐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는 역선택 문제입니다. 역선택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정치 분석가들 별로 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선택이 유의미할 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아마 역선택은 말은 많지만 뭐 결정적인 영향이야 있겠습니까?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 역선택 그 자체로서의 당부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역선택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넘어가느냐에 대한 그 국민적인 감정, 역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배제하지 않겠다. 지난주에 나온 그 문장이 두 가지가 있죠. 단일화 배제하지 않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커피 한 잔 마실 10분이면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탁 긴급 기자회견으로 내놓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로 단일화 정하자. 이 정도 얘기를 오갔다는 것은 그동안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그 물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말심부름을 오갔던 그런 정황을 충분히 저희가 취재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일단 접어두고 후보들끼리 얘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물밑에서 실무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단일화 방식이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로 하느냐 아니면 여론조사로 하느냐, 이제 이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박수갈채와 국민들의 마음에 심쿵 감동을 주면서 단일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짜증이 짜증대로 내게 하면서 단일화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단일화를 하긴 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고 아마 민주당은 크게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